태평양 인문단 13회 특집. 이번 특집은 10월이 되면 정말 그리운 사람, 고 신해철, 우리 마왕의 10주기 추모 방송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 추모 방송은 1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그가 진행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했던 음악도시 특집. 그리고 2부는 전설의 방송이죠. 네. 고스트 스테이션 특집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시그널송과 함께 시작합니다. 전쟁 같은 하루 동안 상처받은 사람들. 크게 두 눈을 뜨고 꿈을 꾸는 사람들. FM 음악도시라고 말하고 싶은 여기는 태평양 인문단입니다. 네, 원래는 익숙한 멘트 아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원래 음악도시 2부 혹은 3부, 그쵸? 이게 두 번째 테마로 갈 때 이게 나오는 어떤 항상 그런 게 있죠. 예. 그쵸, 음악이었죠. 이게 그 예. 당시에 2시간짜리면 1부, 2부, 3부, 4부로 나뉘었거든요. 예, 그래서 30분씩. 예. 그쵸, 30분씩이죠. 그래서 3부 시작할 때 나오던 이 음악이었는데 이게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둘러보니까. 그래서 저 역시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작권이 있을 테니까 멘트로라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송은 당연히 이제 모든 분들이 그리워하는 이 블렁크의 트래블링을 넣고 싶었는데요.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맛배기로 지금 살짝 한번 들어보시고, 네. 대신에 이걸 넣지는 못했고 대신에 이 모리파의 미드나잇 드라이브라는 노래를 썼습니다. 이 사람의 음악은 저작권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네. 예, 그렇죠. 전혀 없죠. 예. 그럼 이제 사이렌 출신이에요, 여러분. 예. 사이렌. 그 기획사 말씀하시는 그렇죠. 강남역에 있는 우리 마왕이 만들었던 나도 우리 배출해 보겠다. 양성하고 배출하겠다는 그 음악 학원이 있었죠. 예, 사이렌이라고. 예, 거기 다니셨나요? 예. 거기 나중에 제가 얘기해 드리겠지만, 네, 제가 거기에 갔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큰 꿈을 품었을 때. 그렇군요. 네, 그런 자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차후 나누도록 하고요. 우선 제가 공지부터 하나 드릴게요. 네, 배경 음악에 관한 공지인데요. 우선 이번 추모 방송으로 저희는 어떠한 이익도 창출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방송은 오로지 그의 존재, 그리고 부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추억, 기억들을 나누는 시간, 말 그대로 추모의 목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악 역시 라디오 방송을 위해 음악은 넣겠지만, 왜냐면 없으면 너무 밍숭맹숭하겠죠. 그래서 저작권 소유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뜻을 존중해서 받아들이고 차후에 음악은 편집된 상태로 재차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저작권 소유자께서 저희를 예쁘게 봐주시고 음악 사용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는 인원수가 적어서 전혀 광고가 없고 앞으로도 저희는 이 모든 방송에 광고를 넣을 계획은 없습니다만, 네. 혹시나 이번 추모 방송이 조회수가 많아지고 붐업이 돼서 저희가 예측하지도 못한 이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죠. 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이익이 저작권 소유자에게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미리 약속드리고 또 공지해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좀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시작 질문을 가볍게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신해철? 어떻게 그를 알게 되었나요, 여러분들은?
네, 문제있듯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맨 처음에 신해철이 누구인가 했을 때는 넥스트라는 밴드로 먼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정말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인가요? 3학년인가요? 그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흔히, 어렸네요, 그때. 예. 예. 4학년, 아무튼 그때쯤입니다. 예. 초등학교 때. 5학년 전인데, 아무튼. 저희가 흔히, 요즘엔 없지만, 길거리 차트라고 아시죠? 이제 그렇죠. 알죠. 길보드 차트. 리어카에서 그러니까 올라간 그, 낭만이 있었죠? 예. 최신 가요 모음집, 그런 약간 불법적으로 아, 만들어진, 맞죠. 예, 맞죠. 그 테이프를 아버님이 사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 우리, 그러면 그때 당시 유행하는, 흔히 가요 톱10에 나오는 음악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솔리드나, 신승훈이나, 그런데, 거기에 아주 우울한 곡이 한 곡 들어있는 겁니다. 아, 우울한 곡? 어떤 곡일까? 예, 아, 저 알 것 같은데요. 예, 네. 초등학생인 제가 너무 들어도 너무 우울해서, 이게 뭐야? 살짝 하는 게. 충격적인 그런 예, 곡이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묘하게 빠져드는, 그래서 그 노래가 절망에 관하여라는 곡입니다. 아, 그 아, 노래였어요? 예, 근데 좋아하는데요. 저는 아, 그 노래가 지금은, 들어있었어요? 예,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최신 가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신 가요는 되게 유행하는 곡들인데, 어, 절망에 관하여는 그때 이렇게 엄청나게 이 유행을 하고 그랬던 곡이 아닌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렇죠. 그게 그거는 있는 영화 거예요. 음악이었죠. 예, 응. 그래가지고 그거를 듣고 마침 제가 메일은 아니었지만 틈틈이 그냥 생각나면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나오고 넥스트를 알게 되고 음, 예, 그리고 FM 음악도시를 알게 됐습니다. 신해철 예, 음, 당시에 넥스트의 신해철이 진행하던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신해철을 알게 되고 저는 이제 라디오를 음. 계속 들으면서 재밌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신해철을 라는 인물을, 가수를, 아티스트를 알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예. 저는 처음에 그 나라라 병아리를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아, 보통 그때 어린 나이에 그 우리 키우던 병아리가 보통은 다 죽잖아요. 물론, 그쵸, 그쵸. 예, 뭐 가끔 이제 잘 살아서 닭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초등학생에게 처음으로 이제 죽음이란 개념을 안겨준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우울할 수 있지 해가지고, 음, 아, 그쵸. 나라라 병아리 생각했었는데, 절망의 근데 가나요는, 예, 와, 그때 뭐 네, 초등학생이 무슨 가사를 그렇게 음미하고 듣진 않잖아요. 그냥 그쵸. 보통 이제 음, 멜로디 이런 건데, 너무, 절망에 관하여라는 곡이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하면 분명히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 들을 수 있지만, 그렇죠. 예, 예, 시작부터 아주 우울합니다. 가사도 우울합니다. 근데 그거를 최신가요? 그 모음집이 음, 들어있었던 거? 예, 저는 그게 기억이 음, 납니다. 예. 어, 인상적이군요. 코벨은 어때요? 먼저, 그 절망에 관하여도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노래방에서 잘 부르는 노래인데, 어, 그 노래가, OST인가요? 네, 정글 예, 스토리라는 그 영화의 앨범에 예. 들어있는 곡이죠. 저도 음, 정말 좋아하는 앨범이고, 곡이고, 뭐, 저랑 노래방 가서 알겠지만 자주 부르는 곡이죠. 네. 음, 몰랐네요, OST인 줄은. 네. 네. 아마도 그 길보드 차트 판매자가 그 노래를 좋아해서 거기 넣어놓지 않았나 그럴 수도 싶네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방송을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신해철과 넥스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 두 분보다는 그 신해철에 대한 추억이 좀 늦게 시작됐고, 애정도도 아마 두 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의 발언은 두 사람에 비해 신해철이 아는 음악도 적고, 애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어떤 일반인의 입장에 좀 가까운 사람으로서의 그 입장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좀 말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명 정도 이제 어떤 좀 대중적인 반응이나 어떤 느낌은 어땠을까? 그거를 좀 대변해 줄 수 있으니까. 네. 네, 코베는 오늘 그런 역할 좀 기대할게요. 음.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신해철을 인지하게 되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아요. 아마도 뭐 그렇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때 제가 어떤 방송에 드래곤볼 때였나요? 집에서 음, 나름의 어떤 검열이 좀 존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죠.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만화도 어떤 제대로 못 보는 어떤 가풍을 말씀드렸는데 가요도 좀 그중 하나였어요. 뭐 TV를 못 음, 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인기가요 같은 거는 뭐 틀어져 있으면 뭐 가요 톱10 그런 걸 보긴 했죠. 근데 뭐 제가 그걸 찾아서 보진 않았고요. 뭔가 그 대중가요는 딴따라라고 하는 어떤 옛날에 고루한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그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제 또래들만큼 그렇게 막 음악을 막 찾아 듣거나 막 즐겨 듣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세일러문은 놓치지 않았던 그거죠. 그쵸? 맞아. 네. 물론 그래놓고 정작 TV를 막진 않으셨기 때문에 뭐 자연스레 가요 음, 프로그램을 보게 되고 그 시절의 유행가들을 알고는 있었죠. 음, 하지만 뭐 그 비중도 따지면 한 또래 친구들이 아는 게 10%나 됐을까 음. 싶어요. 10% 그래서 발음이 좀 위험했어요, 방금. 아 그럼 20%로 할게요. 아, 네. 그래서 신해철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알고 있었어요. 그 무한궤도의 그 그대에게라는 노래는 뭐 응원가로 많이 사용됐기 그렇죠. 그 때문에 그 노래를 모를 수는 예, 없으니까, 그렇죠. 네.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음, 그러다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된 순간은 그 4집 라젠카, 또 스페이스 락 오페라를 접하게 음, 되면서였어요. 명반이죠. 네. 네. 물론 그것도 그의 앨범, 넥스트 앨범을 찾아서 듣는다기보다는 당시 TV에서 방영했던 영혼 기병 라젠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 OST, 그 협업을 해서 그 앨범, 4집 앨범 자체가 그 라젠카의 OST의 역할도 겸하고 있었다면 보시면 돼요. 애니는 애들이나 보는 거는 어떤 선입견이 강한 당시에 유명 락밴드하고 협업을 해서 그들의 앨범을 OST로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어떤 신선하고 파격적인 시도였는데요. 네. 그래서 형이 그 앨범을 사왔고 같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음, 물론 라젠카의 완성도는 처참했고 뭐 망작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지만 어쨌든 본말이 전도되어서 노래가 작품을 압도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넥스트를 잘 몰랐던 그때도 락을 잘 뭐 좋아하지 않았고 접하지도 잘 못했던 그때도 사집의 노래 하나하나가 다 좋았고요. 그때가 실질적으로 저와 신해철의 첫 만남이라고 기억합니다. 음, 음, 그렇군요. 그, 망이 원래, 뭐, 음악인이지만, 뭐, 영화나,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음악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근데 음악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거에 반해 영기병 라젠카는 조금 아쉬웠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당시에 나름 심사났긴 했는데요. 저도 많이 기억이 났고 저도 좀 결이 좀 비슷해요. 저도 이제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했고 저희 집은 TV를 볼 수 없었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는 라디오를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저 역시 음악 도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12시부터 했었거든요. 당시 음악 도시가. 근데 그쵸. 그거를 예. 제가 한 중학교 때 뭐 거의 1학년 때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처음에 심야의 그 낮은 목소리로 깔리는 그 목소리의 호기심이 좀 생겼고 나중에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연변과 그 위트에서 굉장히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넥스트 4집이 나왔어요. 그 영웅기병 음, 라젠카 스페셜 락 오페라 앨범이 나왔는데 들어보니까 뭐 그 뒤로 이제 계속 스며든 거죠, 저도. 그래서 음악 도시로 시작했고 결정적인 계기는 또 그 앨범 노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가 쉬는 음악 도시가 이 마왕이 결국 한 2년 반, 1년 반, 뭐 2년 내외 정도밖에 진행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랬음에도 지금까지도 엄청난 팬이 남아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재밌었던 방송이고 음악도시 얘기가 나온 김에 역대 시장님들, 음악도시가 재밌는 게 DJ들이 시장님이로 불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역대 시장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왕 신해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희열, 이소라, 마지막으로 문제가 알죠? 그쵸. 네, 성시경. 맞습니다. 네, 성시경이죠. 예. 제가 다 좋아하는 음악인들이어가지고, 와, 이것도 대단한 우연이다 싶기도 하고, 제 꿈이 또 언젠가는 음악도 시장이 되는 게, 예. 언젠가는 됐을지. 그때, 꿈이, 네, 예. 이거 잠깐 다른 얘기지만, 그러니까, 네, 결국은 뭐 신해철의 음악도시 얘기긴 한데, 이제, 저 이제, 그,
정신적으로 성숙한다 그럴까요? 뭐 이제 음, 중학교 때, 뭐 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보통 사춘기, 그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음악도시를 이제 그렇게 그때 들은 거는 이제 유희열의 음악도시인데, 예. 한참 후에 대학교 때 이제 유희열이 라디오 천국이라는, 예, 맞, 예, 그것도 라디오를 엄청난 했습니다. 인기였죠. 예, 예, 근데 거기서 한 얘기인데, 그, 당시 유희열은 그렇게 유명한 가수가 아니었거든요. 앨범 거의 맞아요. 2집 정도 냈나? 3집 정도 냈나? 이거 3집이 97년인가 나왔는데, 아무튼, 아는 사람만 알고, 뭐 이승환이나 뭐 이렇게, 이승환? 특히, 뭐 밴드로 활동하거나, 이제 이소라 음악도시도 나오고, 이소라의 프로포즈죠. 뭐 그런 데서 나오기도 하고, 음, 예, 그렇게 했었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뮤지션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신해철의 뒤를 이어서 음도 시장을 맡는다. 그렇죠. 아, 그때 그러니까, 예, 엄청나게 그때 반발이 많았어요, 예, 솔직히. 엄청나게 반발이 저도 많았다고. 싫어. 원래는 부시장으로 활약을 했었잖아요. 예, 예, 그 게스트로 그렇죠. 나갔어가지고, 예. 부시장으로 활약했었던 신해철이 못 나올 때 잠깐 객원 DJ 네네네. 그렇죠. 활약했었는데 이제 뭐 그때, 이제는 네가 맡아라 뭐 이렇게 했다면서요. 네네네. 아,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그 욕을 먹었다, 음, 처음에. 음,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떠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음, 하던데, 근데 그만큼 그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2년 정도? 뭐 길다면 길지만, 그 신해철의 음악도시라는 게 엄청나게 공고하게, 예, 그 밤 12시에 모든 사람들을 라디오를 듣게 하면 음도 시민으로 그렇죠. 만들어주는 예, 시민권을 부여하는, 예, 그런 맞아요. 엄청난 예. 그 결속력? 예, 그 신해철의, 예, 그런, 예, 중심이 카리스마죠. 어떻게 돼서 보면 카리스마, 그렇죠. 예, 카리스마죠. 예, 흡입력이고.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유희열의 라디오 DJ로서의 유희열도 엄청난 게 맞아요. 잘하고 그런 건데, 예. 물론 그때는 처음이었지만, 저도 나중에 유열 씨 팬이 예, 됐는데 엄청 예, 그쵸. 굉장한 그만큼 또 인재죠. 들었고, 예. 예, 신해철의 그 엄청난 존재감 때문에, 예, 부담을 느꼈다.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기억납니다. 문제가 벌써부터 훌쩍거리면 안 되는데 이제 시작했어요. 그런가요? 벌써부터. 에어컨을 틀어놔서, 예. 어이, 좋은 환경이네. 예, 그 유열 씨가 이제 나중에 그 말했던 음악 천국으로 따로 라디오계에 라디오 천국, 예, 라디오 천국이죠. 라디오 예, 천국 저는 솔직히 라디오 천국까지는 안 들었어가지고 예, 그 음악 업적을 이뤘던가 동시에 또 우리 마왕은 고스트 스테이션으로 또 그쵸. 라디오계에 완전 거의 센세이셔널한 어 뭔가 그 새로운 바람과 어떤 실험적인 업적을 좀 남겼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 좀 음. 고스에 대해서는 우리 2부에 좀 얘기를 해보고요. 우리 음악 방송이니까 그럼 음악 하나 듣고 가죠. 그러면 아, 절망에 관하여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하나 제가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마왕이 공인이 된 지 10년이 됐는데도 그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의 매력이 분명히 있어서 그가 회자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그의 매력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어떤 점이 좋았을까요? 이번에는 코벨 먼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다음 질문에서 좀 길게 설명드릴 부분이라서 음, 약간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네, 그의 어떤 좀 직설적이고 촌철살인 화법이 굉장히 좀 유명했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에서는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예. 저도 뭐, 아직 좀 꽉 막혀있던 10대 때는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싶은 적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나이를 듣고, 팬들도 그래요. 팬들도, 아유, 형, 또 너무 나갔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어쨌든 근데 분명 그 당시에도 그렇게 느끼면서도 그래도 자기 할 말은 시원하게 끝까지 직설적으로 잘 하는구나라는 그런 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예. 그래서 그의 촌철살인 화법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매력적이었다는 말을 우선 드리고 이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어서 얘기해 보면은, 일단 저는, 물론 여러 가지가 다 매력이었죠. 뭐, 말도 위트 있게 하고, 기본적인 음악이 정말 훌륭했죠. 근데 그것도 너나 기본적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매력 포인트를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태도? 뭐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마왕은 좀 언제나 약자 편이었다. 예,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일단은 그 라디오 자체가 청취자들 대상이 뭐 사회에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있는 그런 주류 주류 멤버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싸들, 음. 그렇죠? 아니면은 음악 도시들 거의 절반은 뭐 백수들, 그러니까 뭐 백수들 그리고 좀 학생들, 뭐 고민에 많은 학생들 그런 이런 좀 마이너 느낌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주 대상이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었고 소통하려고 했고 굉장히 나중에 고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진짜 낮은 자세로 그러지도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함께 이렇게 어울리려고 했다는 점이 정말 재밌고 인상 깊고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인디 밴드가 있죠. 인디 밴드 이제 고스에서는 소개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차트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 예, 그렇죠. 인디 토요일인가요? 차트 너무 고스 재밌었죠. 인디 그죠? 차트. 그리고 그렇고 인디 밴드도 게스트로 부르고 그랬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리고 예. 인디밴드 게스트가 나오면은 보통 라디오 게스트 나오면은 대표곡 한두 곡 듣고 마는데 그냥 주구장창 틀죠. 대여섯 곡 예. 다 틀고 심지어 게스트마저 제 곡 또 들어요? 그러니까 막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당연하죠. 들어야죠. 외국에서는 같은 곡이 하루 종일 막 몇십 번 나온다 그러는데 그거 사실입니다. 제가 해외에 있어서 그렇지 예,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인디밴드 중에 그 예전에 그 CN블루 노래 그 외톨이야. 사실 그 와이낫 인디밴드 파랑새 노래 그 표절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저도 거의 표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아니라고 판결이 났지만 그때 이제 힘없는 인디밴드의 편이 돼준 게 이제 예, 마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마왕이 이제 좀 흥분을 했으니까 뭐 CN 블루가 인디 밴드면 파리가 세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디 밴드는 아니잖아요. CN 블루가 어떻게 예, 대형 그쵸. 예. 기획사에서 나오는데 무슨 인디 그렇죠. 밴드겠습니까? 네. 인디 밴드는 아니죠. 근데 그게 이제 왜곡이 되면서 CN 블루가 이제 밴드면 파리가 세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CN 인디를 블루는 밴드긴 빼버렸네요. 밴드잖아요, 네. 그죠? 네. 파리가 이러면서 본인도 굉장히 곤욕을 겪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와이낫 밴드라면은 나의 이런 유명인이 날 편이 돼준다는 거에 엄청난 힘을 얻었을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그저 힘없는 인디밴드로서 얼마나 억울했었겠어요. 근데 그런 점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어, 이 동성동본이라는 문제가 예전엔 큰 문제였어요. 이제 사랑하는 연인들 간에서는. 그래서 이, 이 성씨가 뭐 같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이제 뭐 알지도 못하는 관계인데 성씨만 같다는 말로 동성동본이 같으면 결혼을 못하는 제도가 있었죠. 현재는 폐지됐는데, 근데 그들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노래를 만들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예. 여기서 그래서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DJ분들은 다 아는데
뭐 그래도 다 알지만 뻔하지만 퀴즈를 하나 제가 드릴게요. 제목이 재밌어서. 1번 그 노래는 무엇이냐? 동성동성들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노래. 1번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2번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3번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정답은 뭘까요? 아, 네, 다 지금 있는 네, 노래들이네. 문제기 귀찮은 듯이 3번이라고 지금 손을 아, 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네,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인데요. 그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한 옛날부터 있었죠. 예, 원래 이원진, 다른 노래가 있죠. 예. 예, 그것도 있었고 요새 또 그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하여가 굉장히 뭐지,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 보면 저는 아, 이 곡을 볼 때마다 오히려 저는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가 생각이 나서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가 부릅니다.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아직 단 한 번의 후회도 느껴본 적은 없어. 다시 시간을 돌린대도 선택은 항상 너야. 오늘도 하루도 너는 힘들었는지 애써 감춰보려 해도 나는 봤어. 너의 눈가에 남아있는 그 눈물 자국을 스치듯이 난 모른 척했지만 친구들과 부모 모두 내게 말을 해. 너를 단념하라고. 그렇지만 난 느껴 왜 내겐 꼭 너여야 하는지. 아직 단 한 번의 후회도 느껴본 적은 없어. 다시 시간을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일부 음악도시 특집의 좀 메인 코너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마왕의 곡 중에 정말 뭐 좀 아쉽게 빛을 온전히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좀 너무 숨겨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곡을 하나씩 선정해서 좀 공유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음악이 너무 이 부분이 좋다. 뭐 아니면 개인적인 경험이 섞여 있어서 감동이었다. 아니면 이 가사가 정말 뭐 촌철살인이나 아니면 너무 서정적이거나 좀 좋다. 뭐 이런 모든 이유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선정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부터 가죠.